8일간의 국조, 결선 투표의 복선, 여야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자, 41.1%를 이 조사에서 넘겼습니다. 긍정평가 41.1%로 상승을 했고 부정평가는 56.8%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당심 100%를 반영하겠다. 당대표 선거, 경선 룰 의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해서 100% 당원 투표 결선 투표제, 당원 당규 개정안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 득표자 없을 때 1, 2위만 또 재투표하겠다라는 결선 투표제. 그러니까 두 가지죠. 100% 당원 투표, 결선 투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여론조사는 18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오늘 23일 전국일 열어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비대위원들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입니다. 정당은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입니다.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당권 주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의 고민은 당권 주자들은 많은데 뜨는 주자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유승민 하나 죽이기 위한 폭거다. 안철수 의원은 골목대장 뽑냐. 김기현 의원은 선수는 심판이 정한 대로 뛰기만 하면 된다. 윤상현 의원은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을 밀어붙여서 안타깝다. 김기현 의원 빼고는 다들 반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폐지한 거고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 100%다라고 했는데 박정호 의원님, 그럼 언제는 당원이 주인 아니었어요? 저희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좀 바로잡을 거는 그 당원 100%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번에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 역선택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다. 오케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것처럼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저는 당심 그다음에 민심 섞어서 반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저희 당원 수가 금년 초에 28만 명 규모에서 지금 80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전당대회 할 시점 되면 100만 명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다 지켜왔던 우리 당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당원 선거인단들이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우리의 대표를 내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 뽑는 거와 달리 당의 대표를 뽑을 때는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는 저렇게 할 때도 됐다라는 게 지금 지도부 다음에 많은 의원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제 저런 의결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박수성님, 지금까지는 계속 여론조사도 반영했고 여론조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당원들이 자기 손으로 당대표를 안 뽑는 것도 아닌 거고, 갑자기 이제 와서 여론조사 폐지한 게 일반 여론조사상에서 원치 않는 후보가 많이 나오니까 그 후보가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10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선거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민심하고 크게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금년 초입니까? 민주당의 3차 슈퍼위크라고 하죠. 3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전에 80% 가까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 갑자기 떨어져서 이낙연 후보한테 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때도 모집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미 여러 당협위원장이나 당 지도부에서 선거인단을 사실은 동원해서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인단들이 전체 의견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표출을 했거든요. 그거를 보면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확인이 되면 그게 당심하고 민심하고 크게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섣불리 걱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 대표를 뽑는 것과 공직 후보자를 뽑는 것을 같은 잣대로 보고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 번은 더 되짚어 보고 난 다음에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혹시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막강한 후보 중에 또 윗분의 뜻과 부합하는 인물이 있으면 이거 안 바꾸지 않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부 야당 혹은 뭐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에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정권 초기다 보니까 무슨 윤심 그러고 있는데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이 내 뜻으로 내 대표를 뽑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됐던 거지.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러니까 개정하기 전에 있는 룰로 대표를 뽑아도 일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뭐가 될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지금 현재 당내 이렇게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 전당대회가 막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별로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연말 연초 지나고 나서 전당대회 이제 후보 등록이 돼서 소위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저는 국민들이 이제 각각의 후보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지지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당신 100%만 갈 겁니까? 당대표 뽑을 땐? 그러면 만약에 당심하고 민심하고 괴리된 후보가 나오면 당선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당이 책임지는 거죠. 당 책임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정당이 바라는 당원들이 바라는 모습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공직 후보자들을 배출을 해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결국엔 잘못된 대표가 나와서 국민들과 괴리된 정당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궁극적인 책임은 정당이 지는 거죠.